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억만장자 마인드로 데려가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두 명의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일한 정보의 이 정보를 이거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왜 날까에 대해서 저는 거의 7년 동안, 거의 7년 동안 3천여 명을 코칭하고 왜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주면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그 비밀을 알아내는데 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 생각과 행동이 차이가 남으로써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는 사업뿐만 아니라 테니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운동선수, 뭐 군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7년 동안 제가 이것만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3천여 명을 코칭하고 왜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명확하게 보고 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것인가, 왜 또 그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발견한 거는 여기에 마음의 차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줬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온라인 그 강의라든지 뭐 돈을 버는 방법, 뭐 학습하는 거를 보는 방식이 99%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고 그거를 대치시키고 변화시켜는 사람만이 실제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심지어는 뭐 강의를 보거나 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7년, 그리고 A그라운드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처음부터 5년 이상, 한 명당 5년 이상씩 저는 연구를 1대1로 지켜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직접 개입해서 행동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저 왜 두 사람이 같은 정보를 접하고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서 차이가 나고 그 마음을 해부해 보니 이런 걸 발견했어요. 한 5단계의 프로세스가 돌아간다, 인간이. 그리고 그 5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않는 인간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어도 단기적 수익에 그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을 배울 때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 유통하는 법, 뭐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는 법부터 배우죠. 근데 실제는 이런 것들을 스토어를 하는 거, 뭐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것들은 벽돌 하나를 그냥 쌓는 것 뿐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벽돌이 하나 쌓여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아래에 벽돌을 차곡차곡 쌓지 않고 한 개를 위에다가 쌓고 여기가 모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 떨어지죠. 위에 벽돌을 쌓아봤자 아래 벽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벽돌의 예는 이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7년 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사실. 예. 벽돌, 아까 말했던 페이스북 광고, 뭐 네이버 블로그 하는 법은 사업 프로세스에 해당하고 쇼핑몰 하는 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에 계속 쏟아지죠. 우리는 그래서 모래성을 쌓아놓고 계속 프로세스를 배우고 떨어뜨리고 프로세스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쌓다가 안 돼서 네트워킹을 해버려요. 사업가 네트워크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죠. 그래서 중심이 없는 거야. 이 아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세스 하다가 네트워킹 하다가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한 개 한 개를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을 2017년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전 2017년에 오프라인 카페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낙관주의 상태였죠. 커피숍을 하면 돈을 벌겠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오프라인 카페를 시작해 보니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투잡을 했기 때문에 알바를 써야 됐거든요.
알바비가 한 하루에 한 5만 원, 6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이 2만 원이 찍혀요. 계속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사업 프로세스 아까 위에 했던 그 벽돌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마케팅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우면 된대요. 그것도 실행력이 되게 좋아 저는. 실행력이 아마 마인드적으로 실행력이 이미 강착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우려 해서 제가 대전 카페 갈래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워서 한 2만 명까지 키워가지고 제 카페를 홍보하기도 하고 남의 카페를 홍보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줄을 서면서 일시적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세워가지고 막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팔기도 했는데 이게 매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구기술 사업 플러스 강의를 또 들은 거예요. 3번, 4번 들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공동구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라는 게 있었는데 뭐 제가 팔 게 없잖아. 그 처음엔 누룽지를 파는데 그것도 30만 원 팔다가 망했어. 그리고 갑자기 뭐 페이스북에 인플루언서를 제가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들하고 막 네트워크 모임을 하다가 뭐 자기가 건조 과일을 파는데 2호점을 내고 싶대. 당신한테 저한테 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700만 원이나 또 줘가지고 전수 창업을 받아요. 근데 이게 뭐 그래도 뭐 카페보단 낫어. 한 10만 원 정도 팔았던 것 같아 하루에. 근데 그것도 역부족이잖아. 그래서 공동구매라는 거를 들었는데 이걸 한번 거기다 넣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학원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 걸 팔아주기만 계속 기다렸던 거야. 그러니까 3번쯤 되니까 팔아주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하루가 아니라 2주 만에 매출이 2천만 원이 찍게 돼요. 하루 2만 원 팔다가 2천만 원이니까 문이 비입히죠. 여기가 이제 독이 들어온 상황 매달 나올 줄 알았거든. 매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벌면 다 썼어요. 막 광고비 쓰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했죠. 결국엔 저는 운이 좋아서 하드웨어 이 아래 그림 보시면 하드웨어가 이 마음의 상태인데 사업의 원칙, 기획, 신념과 사명, 무의식 이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소프트웨어를 쌓았던 거예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이렇게 쌓았던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로 무슨 일이라도 수명이 짧은 사업만 계속 하니까 뭔가 답답한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답답해.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왔어. 근데 2017년에 왔는데 2018년도에도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결국엔 또 프로세스 4단계 프로세스 강의를 튼 거야. 이번 페이스북 광고 들었다가 페이스북 광고 하는 법을 하는데 뭐 되지가 않는 거야. 네이버 카페 만들어서 돈을 번다네 해가지고 또 네이버 카페 가기를 막 들어. 그게 또 안 되니까 막 오픈 채팅방 가가지고 사업 네트워킹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또 매출을 올려봤다는 그 뽐뿌가 올라와서 엄청 깜짝 깝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깝치고 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친구들도 만나고 형님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동업 사기를 한번 당하고 무슨 동업 사기를 한번 당하고 협업 미수금 사기 당해요. 자, 2017년과 2018년에 저의 행동을 타산 지역 삼아서 한번 보시면 그대로 행동한 거죠. 봐요. 이게 아래로 다시 갈게요. 이 그림에 프로세스 수업만 막 듣고 네트워킹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래의 성에다가 여기다 계속 쌓은 거야 이거를 2017, 18에. 그래서 제가 사업의 비밀을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한 2, 3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봤자 유튜브에 이렇게 떠들어봤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죠. 경험한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믿어보면 이걸 실패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야. 그 2018년에서 2019로 넘어가는데 이때 빚을 2억을 졌습니다. 제가 빚을 2억을 져요. 이거를 계속 프로세스 수업을 막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네트워킹 가서 사기 당해 감당 불가능한 빚을 지게 돼요.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빚을 2억 졌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독서실 처박혀 가지고 마음 공부만 했어요. 뭘 공부했냐? 이걸 공부한 거죠. 무의식. 여기 아래 가면 이 무의식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죠. 할 게 없어서. 그냥 좋은 말이나 듣자. 근데 2019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선은 개인회생이 들어갔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 개인회생 들어간 거야. 근데 제가 그 신념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책을 읽다가 그럼 신념이라는 걸 한번 세팅해 보자. 그래서 저는 저의 탄식을 한번 찾아보니 베푸는 걸 너무 하고 남을 거 도와주다가 내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걸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풀고 이게 또 베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베풀고 감사하는 암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고 믿는다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신기하게 그때부터 베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위로 물려들기 시작하고, 근데 이 신념 발견한 다음에 행위가 있었어. 사실은 행동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네이버 카페 도매 카페를 해보려는 생각이 들어서 건조과일 도매를 해보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념을 발견을 한 다음에 건조과일 도매 카페 만든 다음에 그 카페에 뭐 신념 뭐 이런 거 적어 놓고, 제가 사업에 실패했던 아주 솔직한 경험들을 한 글로 한 3개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이 있구나.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과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날 수가 없잖아. 저도 빚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또 만나자 그죠. 나를 계속 만나려면 한 200만 원 주시면 제가 만나 드릴게요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00만 원씩 5명이 입금을 해서 1000만 원을 벌게 되고, 건조과일 도매 사이트 있죠. 이게 사기당했던 그 건조과일 사이트에서 좀 이쁘게 꾸며놨어. 사기를 당해서 제가. 이쁘게 꾸며놓으니까 큰 기업들이 저희한테 수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큰 유통사가에서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그것도 매달 나오게 되면서 이게 매달 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내가 실패 경험을 얘기해도 나랑 비슷한 사람은 세상에 있구나. 나 혼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때는 제가 지금은 A 그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이때는 식품 기업을 코칭하는 걸로 아주 포지션이 좁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인 식품 기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실패 리스크를 줄여주자. 내가 실패한 거를 절대 하지 않게 해주자. 그리고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겠다라는 이런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 리스크를 줄일까라는 전략이 막 발견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내공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식 창업의 시작인데, 근데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거는 되는데 사람들이 신념과 사명이라는 거의 중요성도 모르고 이거를 가짜로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음이 나왔어요. 나는 계속 행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왜 행동을 안 할까? 도대체가 왜 이러지? 이런 물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실. 어, 아니, 신념 사명을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래서 신념 사명을 한번 가르쳐 봤죠. 스티브 잡스 얘기도 해보고, 내가, 이런 유튜브 찍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해보고, 어, 유튜브 찍는 것처럼 이런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여러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신념 사명을 세팅하니까 그나마 좀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했어요. 저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뇌를 좀 복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2017년 이전에 무엇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잘하지? 했더니까 성향도 있겠지만 제가 무의식의 어떤 그 의식적인 부분을 좀 건드렸던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한번 건드려 볼까라는 시작으로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지식 창업을 하면서 계속 발전되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명도 발견하고 신념도 발견하고 무의식도 뚫어가지고 2019년 11월쯤에, 그리고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내공을 쌓아가면서 운빨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운을 만나게 되는데 운 전이 정말 힘들어. 근데 운 전에 이걸 견뎌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J커브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이때는 사업 프로세스 강의를 듣게 됐죠. 사업 프로세스 강의.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듣다가 거기서 강사가 이런 아이템이 괜찮은 게 있어 라고 그냥 흘려나는 거를 저는 캐치를 하고, 그게 시더스 가루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더스 가루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OEM 생산, 제가 식품 제조하니까 OEM 생산까지 하고 브랜드까지 붙여가지고 블로그 마케팅 배우고 카페 마케팅 배우고 커뮤니티 바이럴 배워가지고 여기서 세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어. 사명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3년 이상 1억에서 2억을 계속 팔았는데 제가 이때 제대로 걸려가지고 운빨이 터져가지고 시루와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지연시킨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동구매로 건조과일을 팔 때는 뭐 1, 2년 동안 뭐 매출 5천, 4천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등락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건데, 시저스 가루는 그래도 등락이 좀 덜했지만 한 3년 차, 2년 차에서 3년 차쯤 되니까 매출이 꺾이고 트렌드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제품 라이프 사이클인데 결국에는 운이 좋아서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였던 거야, 이것도. 왜냐면 제가 지식업의 사명은 발견했지만 이 다이어트 식품의 사명은 발견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에 대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3년 유지 후에 이건 접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할 때 너무 행복하지가 않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뭐 식약처도 막 20번 이상 갔다 오고.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게 뭐였죠? 저는 사명이었어요. 업의 사명. 그리고 업의 본질도 여기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접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식업은 제 사명과 신념이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20년대 타인한테 적용하는 걸 수십 명, 수백 명한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케팅을 먼저 배우기 전에 신념부터 세팅하는 걸 하고요. 무의식을 세팅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을 적용하게 되니까 저하고 비슷한 프로세스로 하고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사업이 안착되는 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더 확신이 올라오죠. 예. 21년에는 수백 명, 진짜 지금은 600명 이상을 코칭하고 있는데 그 단발성 코칭 가면 한 3,000명 되죠. 어, 무의식과 신념 세팅 후에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인 증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가 지금은 거의 그 맹신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갑자기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과정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비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발견한 게 저를 만나봤자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평생 코칭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속력이 없는 거야. 그 지금 이건 2021년에 발견된 거를 이제야 좀 개선한 건데 2024년에 저희는 모리 커뮤니티를 해서 공유 오피스에 매일 아침마다 그 사명을 얘기하고 신념을 얘기하고 돈의 무의식을 얘기하고 무의식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결집력이 생기다 보니까 지속력이라는 걸 생길 거 아직 발견을 한 거죠. 다음 2022년에 와서는 사명이 적용되면서 신념 이후에 사명까지 적용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업의 본질까지도 적용이 되죠. 업의 본질을 가리키게 되니까 이 업의 본질을 기반으로 사명을 도출하고 그 사명을 기반으로 사업의 전략을 짜게 되는 것까지 완성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좀 왁구가 맞아졌다.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뭐 온라인웍스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막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아까 말했던 지속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속력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분탕질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의식이 중요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신념이 모르겠어. 사명도 모르겠어.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분탕질 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해줘. 무의식과 신념 사명이 제대로 세팅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시너지가 나지만 그 사람들 힘이 약했을 때는 네트워킹이 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꼭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이러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면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을 융합해서 기획한다든지 그래서 좀 기상천외한 사업 기획들을 적용하는 내공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24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완성하게 되죠. 아까 말했던 피라미드 원칙을 완성하게 돼요. 자, 24년에 제가 또 깨달았던 걸 몇 개를 알려드리면 업의 본질이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이 세팅되고 사업의 전략을 했을 때는 사업이 방향성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업의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원칙이 없을 때는 없는 상태에서 사명을 세팅해봤자 신념을 세팅해봤자 무의식을 뚫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스케일업을 하려고 할 때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이 샌다는 것도 발견이 돼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뭐 지식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세금은 어떻게 내냐 이제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사업 기획에 어떻게 적용할까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좀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면 제가 이 피라미드 그래프를 완성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실패를 했고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 뼈저리게 실패했고 네트워킹을 했다가 망하는 거 뼈저리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신념과 사명만 세팅했다가 원칙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신념과 사명을 가짜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의식이 무너져서 여기서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결국엔 이거는 하나하나 무의식 하나하나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고요. 무의식은 하나하나 쌓고 신념과 사명의 작은 단서들을 발견해야 된다. 발견을 하고 그걸 거기에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와요. 내가 베풀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명을 찾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제 사명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계속 무시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사업의 원칙, 원칙이 세팅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신념 사명이. 그 원칙이 세팅된 상형에서 사명을 기반해서 비즈니스 기획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사업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고 내 중심이 너무나도 신념과 사명과 무의식과 원칙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트워킹이 일어나야지 핵의 에너지가 강화된 상태에서 원자가 끌려 들어오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의 원칙, 기획, 신념, 사명, 무의식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굉장히 빵빵해야지 소프트웨어를 뭐 AI를 넣고 뭐 페이스북 광고, 컨텐츠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를 우선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의 사례 이해 타인의 예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코칭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얘기를 귀에 박히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는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싶은 머리는 있는데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무의식을 끌지 못해서 1년간에 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딴 거 막 듣고 막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계속 돌린 거예요. 그 실험 대상에 아주 진짜 실패 대상만 하신 거죠. 프로세스만 계속 돌린 거예요. 그 무의식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해봐라. 그냥 한번 해봐라. 당신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심지어는 저는 행동이라도 하죠. 그 사람 행동 자체가 무의식 두려움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 이 돈은 다 날린 거야. 나중에 깨달고 나서 퍼즐이 조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무의식의 두려움이 작용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긁어도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의 두려움이 작용돼 그걸 막 뚫어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자꾸 피하고, 자꾸 피하는 거야. 자꾸 강의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념과 사명도 세팅되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이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24년에 이제 모리 커뮤니티가 발견된 건데, 이때 적용한 거죠. 24년에. 여기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이분한테 계속 적용해봐도 안 되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걸 적용했어요. 아침에 사명 읽게 하고, 무의식 얘기하게 하고, 계속 몰입의 시간을 갖게 하고, 거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환경에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한 명이 계속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진짜 어려운 것이다, 이게. 그리고 이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발견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그 타인의 수백 건의, 수천 건의 타인의 예를 세팅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별로 이걸 뚫어내지라는 걸 계속 연구해 오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이해 가시나요? 결국엔 무의식과 신념과 사명, 비즈니스의 원칙은, 그리고 사업의 기획은 하드웨어고, 하드웨어가 단단하지 않으면 광고를 잘하는 방법, 페이스북 광고를 잘 돌리는 방법, 린스를 잘하는 방법,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방법,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 뭐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꾸미는 방법, 이건 모든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단단하지 않은 인간은 이걸 배워도 계속해서 모래성에 벽돌 쌓고 단기적 수익에 그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를 만들 때 하드웨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CPU 이게 없는데 막 AI 칩을 막 박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을, 기현상을 사업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은 95%, 99%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드웨어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죠.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으려고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원칙도 없고 사명도 없고 신념도 없고 나에 대한 인지도 없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배우고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을 배우고 돈을 벌겠다고 결핍으로 하고, 어차피 에너지는 계속해서 고갈될 건데 실행하고 설치하고 실행하고 설치하고 이걸 시도한, 심지어는 실행조차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고, 실행만 하면 이걸 저처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연결성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는 사람은 사업을 기획을 이런 분야를 막 융합 짬뽕 해가지고 창조를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과 융합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하드웨어가 있는 사람과 무의식과 신념과 원칙이 있는 사람과 하드웨어가 없는 사람, 무의식도 모르고 신념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사람들, 막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 차이를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드웨어가 있는 사람은 페이스북 광고가 돌아갈 때, 스마트 스토어가 돌아갈 때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광고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끼치는 영향, 사명과의 전략과 일치도, 신념과 같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컨텐츠인지 아닌 건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무의식에 내가 반응해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크로스오버적으로 신경세포가 연결되듯이 서로 상호 연관들을 고려하고 수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 종합예술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는 페이스북 광고비가 따져나. 아, 그 돈이 없는데, 그 손실이 났어. 아, 미쳐버리겠네. 아, 나 어떡하지. 입에 멘탈부터 무너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화면 앞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오래 할 수도 없어. 이거 계속 꺼야 돼. 그러니까 내공도 안 올라가. 정신적인 인지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사명과 원칙도 없으니까 의사결정도 못해. 문제는 매일 일어날 건데, 사업하면 문제 매일 일어납니다. 계속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익숙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운이 좋아서 나는 잘 되는데, 그거 몇 년 안 가. 제가 3년 가봤잖아요. 3년 동안 잘 된다고 의기양양 해봤자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운이 좋아서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로 무슨 일이 일어나 봤잖아. 제가 2017년에 공동구매 2천 찍어봤어. 2019년에 시저스가로 3년이나 그 1억에서 2억 찍어봤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수명이 짧다는 거야. 3년 이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업할 거 아니지 않냐,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좀 중요성이 좀 인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중요하니까 사업 초창기, 초기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프로세스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해야 된다. 특히 이게 완전히 세팅되지 않아서 프로세스 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약간 이런 경우는 있죠. 프로세스를 돌린 다음에 이걸 점검해 보는 걸로 계속해서 복습을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서 어, 광고비가 막 나가는 거에 대한 감정 컨트롤,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에 감정 컨트롤은 무엇인가? 두려움의 원천이 뭘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과거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야 이거 위험하니까 안 돼, 위험하니까 안 돼,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이걸 행동을 못하는 거, 이런 무의식을 탐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깨나갈 수 있잖아요.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누적적 복습으로 프로세스 돌리다가 무의식 들어오고, 프로세스 돌리다가 이게 사명과 맞나? 사명과 맞지 않으면 원칙으로 딱 잘라버리고, 이런 거를 계속 학습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거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각각의 무의식과 사명과 신념과 원칙과 기획, 그리고 프로세스와 네트워킹은 각각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디코드라고 5단계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무의식적부터 보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저는 이 프로세스 배우다가, 기획 배우다가, 프로세스 배우다가, 사명 배우다가, 신념 사명을 배워서 무의식까지 갔다가 여기 중간에 빠진 게 돈에 또 돈 무의식이 있구나, 이거를 뭐 2년 전에 발견한 거고요. 여기에 원칙이라는 게 있었구나, 1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비즈니스 기획이라는 게 1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면서 순서를 맞춘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유리하게 그냥 순서대로 하시자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보시죠. 무의식은 뭘까요? 무의식은 자기 인식입니다. 나에 대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경향, 나의 패턴은 어떤지, 나의 삶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내야 되고, 그거는 과거에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성인기까지 해서 과거를 다 디코드 해야 돼요. 뭐 관계에서 이런 게 있었다든지, 뭐 엄마하고 관계에서 뭐 엄마가 싫다든지, 아빠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막 이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내면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자아 이미지가 어떤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나는 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엄청 이쁘신 분이 있는데 나는 너무 못생겼어라고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뻐도 못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 나는 내향적이야. 이런 것도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자기 이미지를 그냥 박은 겁니다. 난 내향적이라고 받은 거야. 이런 거야. 저도 유튜브를 찍는데 저도 약간 내향적이라서 이걸 막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야. 그 나 저 수학 못하니까 막 재무 공부를 막 해보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재무 공부가 안 들어와.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재무적으로 이게 타격을 받으니까 이게 또 깨지니까 또 들어오더라고.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기술을 못해. 이건 내가 아니야 등등의 어,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이미지들을 퇴치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걸 하는 순간에 그 순간 나는 X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좆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결국엔 그냥 기술, 수학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창조한 거라는 인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애가 아니야. 어른스럽게 행동해라는 걸 초등학교에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초등학교 아이는 인지 능력이 정확하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른스럽게 혼자서 모든 걸 해봐야 돼.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면 안 되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가서 그 어린아이한테 좀 얘기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아니야, 아이는 아이처럼 행동해도 돼.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부모님은 너가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어서 말한 것 뿐이야.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협업도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돼. 그거를 너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처럼 찡찡거려도 되고, 그게 현재 그 영향을 끼치게 만들면 안 돼, 애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던지 웃기게 만들어 주지 하면서 그때 과거에 내 인지가 강화된 거를 계속해서 없애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프로세스 배우다가 왜곡된 인식을 하고 뭐 페이스북 광고 배우다가 뭐 두려워서 못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만 요청하면 되는데 끙끙 앓면서 혼자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정말 똑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한계가 더 있더라고요. 이 자기인식이 아무리 올바르게 되고 수십 개의 무의식을 뚫어내는 과정에서도요. 이 돈에 대한 의식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막 1억도 벌어보고요. 5천만 원도 벌어보고요. 그것도 매달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돈의 무의식이 어긋나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저의 기억은 아니지만 한번 예를 한번 가져올게요. 돈의 무의식이 잘못된 사람들 중에 과거 어머니가 세뱃돈을 누가 받으면 자기가 뺏어가는 기억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어요. 아, 돈이 나한테 오면 뺏기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돈이 많아지는 걸 가만두지 못해. 그 많아지면 5천만 원 보면 5천만 원 다 쓰고 1억 보면 1억 다 써. 그래서 진짜 계속 돈이 나가는 거야. 이거 진짜 뼈저리게 대표님이 갈아 넣는 상태로 이거를 바꿔내야 돼. 그 기억을 한번 되쳐보시죠. 저랑. 어머니는 너의 돈을 뺏은 게 아니라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 거고 너가 쓸 수 있는 정확하게 어디다 쓸 줄을 모르니까 너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쌓아두게 함이 위함이었어. 아니면 어머니가 집안 전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거를 해야지 너한테 밥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잠깐 가져온 거야. 라고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얘가 삐져 있단 말이야, 아이가. 그런 다음에 야, 너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 뺏긴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돈은 금고야. 돈은 수각이야. 돈은 모였다가 내가 적절한 곳에 내보낼 수 있는 물이야. 돈은 댐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어린아이랑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대치되고 강화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대표님이 돈을 벌 때 뺏긴다는 의식을 없애버릴 수 있죠.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된 다음에 5천만 원, 1억, 2억, 10억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도 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 오랫동안 부를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들 중에 예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안 된 사람 꽤 많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게 다 돈의 무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과 신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신념부터 한번 볼게요. 신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누구와 함께하면 지속 가능하게 행복한가? 이거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하도 베푸니까 옆에서 저 베풀었다가 자꾸만 그거 감사한 거 모르는 사람 보면 존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명이 없는 거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사람이 사명이 없는 겁니다. 저는 사명에 반응해서 그 사람 정말 돕고 싶거든요. 사명 없는 사람 막 도와줘봤자 얻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신념이 베푸는 게 너무 탄식이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베풀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없을 것 같잖아요. 세상에 빛을 내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면 아니면 인스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분명히 세상엔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님들의 직원 그리고 사업 파트너가 사명을 가지고 베풀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체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거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죠. 주체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게 애플이 탄생한 거예요. 그 신념으로부터 잉태돼서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가라는 것의 물음의 답입니다. 신념 이후에 사명인데요.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사명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지식업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업을 한다고 해보죠. 근데 사명을 세팅하기 전에 업의 본질이 먼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저도 사명만 세팅했다가 업의 본질 놓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업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전자업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 전자업의 본질은 뭘까요? 전자업. 삼성은요. 전자업의 본질을 타이밍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스마트폰을 똑같이 내는데요. 애플은 본질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건 그분은 어떤 전자업에 대한 그게 없어요. 애플은 본질을 창조, 그 발명가예요. 발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삼성이 타이밍 싸움이라고 해놓으니까 AI가 막 시도가 막 타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의 본질이 정확하게 돈을 이 업은 돈을 도대체 어디서 버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품 제조업의 본질이 뭘까요? 뭐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돈은 식품 제조업은 부동산으로 벌거든요. 그 식품 제조 공장에 부지가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업의 본질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딥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거 각각은 다 딥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업의 본질을 교육업으로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코칭업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업은 저는 신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그 사람을 더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서부터 본질을 찾아내고 그렇다면 사명을 세팅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이 없으면 제가 너무나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아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유지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발전시켜서 정말 큰 기업을 만들어주지? 라는 고민을 교육하면서 한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명 한 줄에 모든 전략이 비즈니스 기획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명을 찾아주고 어떻게 찾아줄까 하다가 제가 뭐 기적의 사명 선언문은 책도 발견하게 되고 천명이라는 책도 발견하게 되고 어제는 또 무슨 하프타임이라는 책도 발견해서 그걸 또 적용해가지고 타인한테 적용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찾아지는구나. 계속 연구하게 되겠죠. 근데 찾아줬다고 해서 또 잊어버리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려. 뭐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유지시켜 줄까 하다가 몰입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매일 하는 걸 만들어냈죠. 그리고 계속 코칭을 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사업 기획과 사업의 전략에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코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또 발전시킬까라고 했을 때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뭐 커뮤니티적으로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획과 사람을 인맥을 연결해 시키면서 사명이 공명한 사람들을 만들어줘야겠구나. 네트워크를 해야겠구나 해서 발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커넥팅이라는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거든요. 사람들을 이 사람의 사명이 공명되면 연결해 가지고 사명을 더 발전시키자. 이런 것들도 사업의 전략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비즈니스 원칙도 1년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사명이 명확하더라도요. 원칙이 없으면 사업의 잔고가 비어낼 거고요. 그리고 행복도가 떨어져요. 이게 맞을까?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만들어낸 원칙, 이건 레이 달리오의 원칙에서 참고한 건데요. 첫 번째 원칙은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사명이 공명하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설적 대화가 가능한지, 만약에 직설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의 멤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빠른 시도를 해야 된다. 이게 행동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실패하는 자만 빠르게 실패하는 게 성공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찾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하게 동의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겸업금지와 뭐 수익 배분의 원칙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협업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겸업금지라고 했을 때 단기적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할 거랍니다. 수익 배분도 5대5라고 해서 당연히 안 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 사명이 공명돼서 크게 갔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세워놨다고 해도 까먹을 수도 있고 잠깐 타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제가 완벽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아주 조그만 거라도 타협하는 순간 비즈니스는 무너질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원칙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아도 타협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사명이 공명한 상태에서 기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즈니스 기획이. 비즈니스 기획의 그거는 뭐냐면요. 신념과 사명과 원칙 하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각각의 플레이어의 이익 구조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인간 관계, 그리고 이익 구조를 엮이는 경제학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예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한번 가져왔어요. 사업 기획을 하는 거를. 컨설팅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명은 사업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왔어요. 한 6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너무 지친 겁니다. 이 앞에 하드웨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프로세스만 돌렸기 때문에 그것도 6년을 프로세스만 돌리면서 6년을 한다는 건 버티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사실 되게 힘든 상태죠.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무의식과 신념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이제 사업기획 단계에 와서 기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40대 여성분인데 30대 여성분인데 나는 홍대 가서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은데 돈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캐치한 거죠. 하드웨어 잘못됐다. 기타가 왜 돈이 안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딴따라부터 해가지고 음악을 하거나 뭐 예술을 하면 돈이 안 되라는 거를 가스라이팅 받아봤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타여야 할까요? 기타의 본질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업의 본질. 업의 본질이 뭘까요? 기타의 업의 본질. 엔터 사업이죠. 그렇다면 또 엔터 사업의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뭔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꼭 기타여야 하나요? 엔터 산업에? 아니죠. 자, 바로 사업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밴드 연습실이 필요하지 않나? 한 달에 한 번 직장인 밴드를 하는데 밴드 연습실 필요하죠. 근데 밴드 연습실은 좀 밴드라는 거는 좀 악기도 사야 되고 좀 국소잖아. 근데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의 트렌드는 케이팝인데 거기에 댄스 쪽에 댄스 연습실은 그 사계절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수기가 별로 없어. 그럼 밴드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댄스 연습실을 임대를 주면 어떨까? 구획을 나눠서. 그리고 또 엔터 산업에 보면 음악을 가르치거나 연기를 가르치는 어떤 코치도 있지 않을까? 그 코치들의 밤낮 사오면서 고민이 뭘까? 그 사람들의 그 연기에 대한 코치가 있을 수 있죠. 그 이거 하다 보니까 원더월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었는데 이 원더월이 뭐 클래스 1, 클래스 U 뭐 이런 사람 그 플랫폼들이 있는데 연기만을 가르치는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투자도 많이 받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진 거죠. 아, 엔터 산업이 돈이 안 된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기타가 돈이 안 된다는 건 좀 더 국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지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서 대표님의 문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죠, 제가. 문제. 4, 50대에 취미 밴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직장 다니면서 음악을 못 잊어서 그냥 음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의 문제네요, 이게. 고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음악을 지속하는 사람들 심리가 뭡니까? 보니까 음악은 돈이 안 되니까 우선 경제적 활동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근데 바꿔볼까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걸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과 주식은 하지 않냐. 그래서 대표님이 총대를 매서 한 1호점을 만들어 보자. 공간 임대 사업을. 1호점을 공간 임대를 한다. 지하 공간에 진짜 월세가 싼 데 들어간다. 거기에 밴드 연습실과 댄스 연습실과 파티룸을 섞어버린다. 예. 밴드 연습하고 나서 파티룸에서 파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부동산 월세를 임대해서 엠빵을 한번 쳐본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 1회를 사용하지만 타인에게 임대하는데 이전에 6년 동안 마케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을 한다. 마케팅을 플레이스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타인 임대해가지고 월 수익이 한 200 정도만 나오면 괜찮은 거다 이건. 이해 가시나요? 아주 조그마하게 시작한 거죠. 100에서 200만 원 나와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막 오피스텔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이 4, 50 취미 밴드에 있는 사람들, 동료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대표님이 여기서 프랜차이즈를 줘라. 동료에게 프랜차이즈권을 주고 대표님 마케팅을 해주면 회사와 음악을 통한 사업까지 확장되는 이상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타가 돈이 안 돼서 하기 싫어를 돈으로 바꿔버렸죠 제가 지금. 예. 신념과 사명 원칙하에 각각 플레이어 이익구를 모두 만족하게 했죠. 이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융합하고 재무적인 문제까지 다 세팅해가지고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기획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예요. 여기서 많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릴스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 퍼널 마케팅, 뭐 깔때기 이론, 쇼핑몰 마케팅,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걸 많이 보죠, 우리는. 이 안에 그 빙하 아래 그 물 아래 엄청난 게 숨어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세팅되고 나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킹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명과 신념이 세팅되고 핵의 에너지를 낼 수 있을 때 네트워킹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최소 2번 이상 5번 이상은 만나봐야 신뢰관계라는 게 쌓이거든요. 이분이 사기꾼인지 나랑 맞지 않는데 사기를 칠 놈인지. 그리고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기를 당할 인간이라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회 이상 미팅으로 사명과 신념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명과 신념과 원칙과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한두 개라도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면 네트워킹 할 때 자기 위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세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세스 정에 예를 들면 퍼널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결돼서 수익 배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트워킹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컨설팅 사례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세일즈 전문가예요. 세일즈를 되게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앞에 마케팅을 몰라요. 그래도 네트워킹에서 핵에너지라고 그 비즈니스 원칙을 세워놓고 퍼널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왔죠. 그분이.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유튜브에 막 100만 구독자가 옆에서 붙는 거야. 거기서 기획이 들어가서 모두의 이익 구조를 만족하게는 기획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중심 핵으로. 그럼 뭐예요? 이분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세일즈 스킬 하나 가지고 페이스북 광고 들어와, 퍼널 마케팅 들어와, 유튜브 들어와. 그 네트워킹은 되게 손쉽게 어떤 판을 짜고 판을 추진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시간을 줄이는 어떤 건데 이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트워킹을 이런 기술과 어떤 그 중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네트워킹을 해야 될지도 시기를 잘 설정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정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 이제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무의식과 신념과 사명과 원칙과 기획이 하드웨어, 결국은 이 하드웨어가 세팅되지 않는 한 비즈니스 사업 프로세스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1에서 3년 일시적일 것이고 이거를 무시한 채로 프로세스를 하다가 네트워킹을 하면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